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음악치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 결과, 음악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퀴즈를 풀어보면 음악 치료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그동안 한 학기 동안 13주 동안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치료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출제된 문제들은 예전에 음악 심리지도사 과정에 있었을 때 나왔던 출제되었던 문제들이에요. 너무 고급지고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꼭 음악 치료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면 기본적인 문제들을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이 내용들을 알고 지나가면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음악 치료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황하게 서술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음악 치료 퀴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향수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준일이 준비됐죠? 가봅시다. 음악치료 퀴즈 첫 번째입니다. 음악치료로 간주되기 위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 요소 중 아닌 걸 고르면 돼요. 1번 대상자, 2번 훈련된 음악치료사, 3번 고전음악, 4번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을 달성. 바로 알겠죠? 네, 정답은 도현이 몇 번? 그쵸, 3번이에요. 음악치료로 간주되기 위해서 5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치료 계획이 설정되어야 되죠. 거기에는 목적을 포함한 치료 계획이 설정되어야 되고 대상자,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훈련된 음악치료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해요. 그리고 음악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전음악이든 무슨 음악이든 상관없죠. 근데 고전음악은 GIM 할 때는 고전음악을 사용하지만 그냥 통틀어서 음악 치료를 할 때는 그냥 음악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여야지 돼요.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음악 치료죠. 네,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었어요. 쉽죠? 네, 풀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힘이 막 생겨요. 음악의 적용으로 음악 과제 수행에 성공적인 도움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의 요소는 물었어요. 음악의 요소 여러분 뭐뭐뭐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봐볼까요? 뭐가 있는지. 리듬, 선율, 그리고 화성, 음정이에요. 자, 여러분. 운동 과제 수행에 성공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뭘까요? 그쵸. 리듬이에요. 정답은 으즈 1번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요소가 리듬이죠. 그래서 리듬의 역할은 조직력과 에너지예요. 그래서 치료적으로 사용될 때 개인의 리듬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데 운동의 영역, 걸음걸이 훈련, 긴장 이완의 방법 등에서 수행되죠. 이거 뭐냐면 운동 과제 수행에 성공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리듬. 네. 그런가? 맞아요. 리듬이에요, 여러분.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음악치료사는 대상자의 상태나 환경에 적합한 그런 음악을 사용해야 해요. 그쵸? 음악치료사에게 가장 좋은 도구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특징에 맞게 적합하게 음악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적합하게 사용된 항목을 고르는 거예요. 1번
신경질적이고 긴장된 환자, 높은 진동수의 음악,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환자, 느린 진동수의 낮은 음악. 3번, 긴장되어 경직되어 있는 환자, 빠르고 반복적인 멜로디. 4번, 허약하고 소극적인 사람, 부드러운 음향. 자, 몇 번일까요, 여러분? 개인마다 전부 다 달라요. 심리적인 상태도 다르고, 개인별 선호도나 취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선웅이, 답 몇 번일 것 같아요? 은강이, 답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다 답 찾았나요? 허약하고 4번이죠. 소극적인 사람, 부드러운 음향에 네, 해야 돼요. 신경질적이고 긴장된 환자는 어떤가요? 좀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느린 진동수의 낮은 음악.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사람은 빠르고 반복적인 멜로디. 긴장되어 경직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좀 느린 진동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답 찾을 수 있겠어요? 아닌 거 이렇게 지우면서 하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4번, 음악의 아버지. 이 사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음악의 아버지. 네. 음악의 아버지 말고 음악 치료의 아버지. 치료자 빼졌어요. 미안해요. 음악 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음악 치료가 전문 분야로 자리 잡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최초로 음악 치료 인턴 과정도 만들었어요. 누굴까요? 네, 메리엄, 무시아, 게스턴, 네, 시어즈. 누굴까요? 다 들어봤어요. 네, 다 들어봐서 이제 헷갈려요. 음악 치료의 아버지예요. 음악 치료의 아버지. 자, 네, 도영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답은 3번 게스턴이죠. 게스턴. 게스턴 음악 치료의 아버지. 그래서 미국의 이제 매닝거 클리닉과 협조해가지고 최초로 인턴 과정을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음악 치료를 공부하고 싶다. 코로나가 없어졌어. 그래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대학으로? 캔사스 대학으로 가면 돼요. 캔자스 대학. 네, 그 대학에서는 이 게스턴이 그 음악 교육이랑 치료학과를 개설을 해서 굉장히 역사가 깊죠. 게스턴 3번이었어요. 자, 이게 먼저 나왔네. 다음을 음악 치료라고 말할 수 없다면 결여된 요소는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 씨는 올해 27살 된 청년으로 평소 강박관념이 있어 자주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고 가끔 이유 없는 불안감으로 숨이 가빠지기도 했대요. 우연히 친구에게 받은 팝송 테이프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후 김 씨는 가슴이 답답해질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오, 옛날 그 문구죠. 팝송 테이프. 지금 같으면 뭘까요? 그냥 유튜브에서 뭐 검색해서 봐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이걸 음악 치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없으면 결여된 요소가 무엇일까요? 1번 음악, 2번 음악적 경험, 3번 훈련된 음악치료사, 4번 음악치료를 할 수 있다. 명철이 답 몇 번일까요? 그쵸. 훈련된 음악치료사 3번.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음악치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음악치료에는 목표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음악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악 치료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 치료의 정의도 다 내려봤으니까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6번. 이것도 이렇게 먼저 나오네. 다음이 설명하는 음악의 기능은 볼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음악은 특정한 시대를 생각나게 하거나 특정한 장소 또는 사람을 기억하게 해요. 이 경험은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요. 뇌를 활성화시키고 과거에 자신의 갈등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이건 치매 환자의 경우 더 큰 심리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1번 자기 표현, 2번 의사소통, 3번 동일시, 4번 연상. 뭘까요? 그쵸? 재현이 몇 번? 맞아요. 4번 연상이에요. 연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음악의 기능이죠. 특정한 시대, 장소,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매우 개인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치매 환자의 경우에 과거에 좋아했던 그런 음악들을 듣거나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음악의 기능이에요. 6번까지 풀었는데 여러분 괜찮죠? 풀 수 있어요? 네. 하민이 몇 번까지 있냐고요? 몇 번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7번 한번 가볼까요? 미국 음악치료협회 AMTA에서 설명하는 음악치료의 정의의 치료적 목적 중 보건 또는 재활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미국 음악치료협회에서는 음악치료를 치료적인 목적, 그러니까 정신하고 신체를 보건,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건, 재활이라고 또 얘기하죠. 보건 또는 재활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는 어떤 클라이언트일까요? 심한 우울증, 2번 노인, 3번 다운 증후군, 4번 아스퍼거 증후군. 몇 번일까요? 네, 정수 씨 몇 번? 맞아요. 1번. 그래서 보건, 재활한다 그러면 뭐냐면 과거에 어떤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지금 할 수 없어서 과거에 좋았던 그런 기능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면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행이 좀 잘 안 돼요. 보행을 연습하면 다시 그 전으로 재활할 수 있어요. 노인은 뭘까요?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다운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사용을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보다 좀 더 발전된, 나아지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그런 질환, 그러니까 장애아라든지 뭐 어떤 자폐 이런 친구들에게 네, 목적을 가지고 음악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치료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미국의 음악치료협회에서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정수씨 아주 잘 맞췄어요. 맞힌 거 맞죠? 그 다음 가볼까요? 8번 봅시다. 18세기 중엽에 커처라는 사람은 음악의 구성과 기질에 관한 학설을 세웠어요. 그 중에서 바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다혈질의 사람은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 그랬을까요? 무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피를 동요시키기 위한 거다? 맞을까요? 나 잘 모르겠어. 두 번째도 한번 봐봐요. 우울한 사람은 격정적인 화성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부푼 담즙을 요동시켜주기 때문이다. 다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우울한 사람하고 맞는지 다혈질이 사람하고 맞는지 그 다음에
담즙집의 사람, 점액질의 사람에게 맞는지 잘 봅시다. 세 번째, 담즙집의 사람은 여성의 음성에 기울어지는데 이것은 여성의 높은 음역의 소리가 점액질에게 부드럽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요. 맞아요? 어떨까요? 네, 점액질에 부드러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즙집이 아니라 뭐예요? 점액질이겠죠. 그래서 아닌 것 같죠, 여러분? 2번, 담즙을 요동시켜 준다니까 담즙이랑 담즙집의 사람인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점액질의 사람은 근엄하고 딱딱하며 화성적으로는 슬픈 감정을 주는 그런 음악을 좋아한다. 근엄하고 딱딱하고 화성적으로 슬픈 감정을 주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울한 사람이죠. 그쵸? 2번, 3번, 4번은 전부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그래서 범수, 답이 몇 번? 그쵸? 1번. 다혈질의 사람은 무도 음악을 좋아해요. 다혈질 뭐예요? 성격이 겉으로 드러나고 외향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너 다혈질이야! 막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굉장히 큰 소리로 웃다가 때로는 네, 주목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돌아서는.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주변 사람이나 그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다혈질의 사람. 무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피를 동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 맞았어요. 범수 아주 잘했어요. 자, 이것도 이게 먼저 나와요. 9번. 다음에 과정을 거치는 즉흥 연주 음악 치료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자, 볼까요? 어떤 순서대로 즉흥 연주를 하고 있는지. 감정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슈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즉흥 연주를 위한 타이틀을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줬는데 아버지와 나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즉흥 연주를 해봅시다. 나는 클라이언트고 당신은 아버지가 한번 돼봅시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즉흥적 역할을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정해요. 그런 다음에 타이틀에 맞춰서 즉흥 연주를 해요. 그런 다음 연주 후에 토의하는 그런 형태를 갖는 즉흥 연주 음악 치료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1번 창조적인 음악 치료, 2번 분석적 음악 치료, 3번 실험적 즉흥 연주 음악 치료, 4번. 자, 4번 왜 안 나와? 네, 오르프 슐베르크 즉흥 연주 다 들어봤었어요. 그쵸? 네, 몇 번? 서연이 몇 번일까요? 자, 찍어봐요. 아니야, 서연이 공부했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분석적 음악 치료 2번이에요. 창조적인 음악 치료는 뭐예요? 여러 명의 치료사가 한 팀이 되어 진행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피아노에서 인도를 하면 나머지 다른 치료사가 이렇게 아동 옆에 가서 북 심벌이랑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음악 치료예요. 그다음에 분석적인 건 이렇게 하고 실험적인 건 뭐예요? 자유로운 연주 과정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치료사가 주제를 제시를 하면 주제가 생각이 형성될 때까지 즉흥 연주를 하는 거. 그런 게 실험적인 즉흥 연주고 올 즉흥 연주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서 치료사가 어떤 조그만 아이디어로 시작되는 즉흥 연주 과정을 가지면서 발전하는 거. 이게 올프 즉흥 연주였죠. 서연이 아주 잘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답 맞췄죠? 네,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 10번 볼까요? 마지막 문제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요. 자, 10번 봅시다. 음악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을 나열했어요. 그것 중 맞는 것은, 올바른 것은 했어요. 1번. 음악에 대한 자율신경 반응은 획일적이어서
연령, 성별, 몸의 컨디션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난다. 다 들은 얘기인데, 그쵸? 2번, 음악의 경험은 자율신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재반영된다. 3번, 사람을 안정시키는 음악의 성격은 레가토 중심의 음악과 음역의 폭이 넓은 음악이다. 4번, 활동을 자극시키는 음악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시켜 근육 운동을 활성화시킨다. 올바른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신체적인 반응, 심리적인 반응, 사회적인 반응,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 신체적인 반응은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답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수연이 몇 번 같아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음악에 대한 자율신경 반응은 획일적이어서, 근데 여기가 틀렸어요. 획일적인 것이 아니어서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연령, 성별, 몸의 컨디션에 따라 달리 나타나요. 여기도 일정하게 나타난다 아니고, 네, 달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것이 아니어서 연령, 성별, 몸의 컨디션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라고 해야 돼요. 1번 틀렸어요. 수연이 1번이라고 한 거 아니죠? 그쵸? 네, 2번 볼까요? 음악의 경험은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심리적인 현상으로 재반영된다라고 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연이 2번 선택했죠? 맞았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사람을 안정시키는 음악은, 우리 안정시키는 음악에 대해서 배웠죠? 자극시키는 음악. 레가토 중심의 음악이에요. 맞아요. 네. 음역의 폭이 넓은 음악? 아니죠. 음역의 폭이, 네, 일정한 음악이 안정시키는 음악이죠. 그 다음에 자극시키는 음악은 뭐였어요? 부교감 신경이 아니라 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근육 운동을 활성화시킨다 해야지 맞죠? 네, 정답은 2번. 네, 아주 잘 맞췄어요, 수연이. 자, 오른뇌가 손상되었대요. 오른뇌. 음악적 자극은 두 방구 사이의 기술을 교환하도록 해요. 오른쪽 뇌가 손상됐으면 왼쪽을 잘 움직이지 못하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음악치료 적용은 이랬어요. 우리는 오른쪽을 사용하자, 잘 사용해요. 그래서 왼쪽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왼쪽 뇌는 우리는 따단 따단 딴 리듬을 굉장히 잘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왼쪽 뇌는 아직 조금 같이 있는 거죠. 그럼 화성을 통한 치료, 음악의 강약을 통한 치료, 멜로디 고저법을 통한 치료, 리듬을 기본으로 한 구어 사용. 리듬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뭘까요? 네, 구어 사용해야 돼요. 오른쪽이 손상되어 있으면. 리듬의 강약 말고 리듬을 기본으로 한 구어를 사용하는 게 오른뇌에 손상된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맞췄어요? 소연이? 답이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될 건데 다시 소연이 답 몇 번? 그쵸, 4번 맞았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창작적 경험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어요. 창작적 경험. 네, 지휘. 2번 뮤지컬. 3번 멜로디 발성, 모방. 4번 노래 만들기. 우리 치료적 음악 경험에서 재창조 연주 경험, 즉흥적 연주 경험, 창작적 경험, 감상 경험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창작적 경험. 맞아요. 유리 답은 그쵸, 4번 송라이팅 노래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 지휘, 뮤지컬 이런 거는 어딜까요? 어디에 해당돼요? 네, 멜로디, 발성, 모방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 연주, 경험에 해당됩니다.
네, 여러분, 다음 2차 시에도 이렇게 퀴즈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너무 유익하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바이바이.